과학 인재들의 창의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이곳에선 세계 최고 출력을 자랑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부터 자연을 모방해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 로보틱스 연구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무한 가능성의 연구가 현실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기술로 세계적인 연구를 이끌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을 만나봅니다. (1993년에) 문을 연 광주과학기술원은 연구 중심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데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학들과의 공동연구, 대학, 대학원, 연구소로 이어지는 최적의 환경 속에서 소수정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스트는 앞으로 지역 특화 산업인 광산업과 차세대 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 연구 분야, 그리고 유기 태양전지 등 에너지 분야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스트에 개원을 하게 되면 관련 분야의 인재 양성과 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교육과 연구의 융합을 기반으로 기초과학 연구에서부터 융복합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원.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초과학 분야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세계 최강의 실력을 자랑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영화 스타워즈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레이저 무기가 등장해 엄청난 위력을 과시했던 장면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실제로 레이저는 대형마트, 병원, 반도체 공장 등 이미 우리 주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실로 함께 가보실까요? 화려한 레이저빔이나 영화에서 봤던 레이저 도구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며 내심 기대를 하고 찾아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연구원들은 모니터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요. 레이저 분야에서 대단한 연구를 이뤄내고 있다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실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박사님, 여기서 엄청난 연구가 진행된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는데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초강력 레이저 연구실에서는 초고출력 fem토초 레이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em토초라는 거는 10^-15승초,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초고출력 레이저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이저를 연구하는 곳은 참 많잖아요. 그럼 여기 이 레이저만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레이저 시설은 소규모이지만 세계 최고 출력의 페타와트 출력이 나오고 있고, 이를 통해서 반복률이 다른 레이저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쏠 수 있다면 저희 레이저는 10초에 한 번 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드는 이 레이저는 국내 연구진의 순수 기술로 만들어져서 다른 외국의 도움 없이 저희 스스로 모든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출력의 레이저를 직접 보기 위해 레이저 실험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시설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이곳에서 연구팀은 2010년 1페타와트 fem토초 레이저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2012년 1.5페타와트의 세계 최고 출력 레이저를 개발했습니다. 1페타와트는 60와트 형광 등 20조 개를 동시에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말하는데요. 눈이 깜빡이는 찰나보다 1000억 배 빠른 1000조분의 1초인 fem토초로 움직이는 레이저가 보이시나요? 바로 이 레이저가 증폭기를 통과하면서 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에너지 증폭 과정을 직접 살펴볼까요? 이거는 페타와트 레이저 증폭기 중에 하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린 레이저가 펌프빔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빔이라고 불리는 빔이 크리스탈을 지나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가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증폭기들이 페타와트 이 레이저 안에
연구팀은 4페타와트에 이르는 초강력 레이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을 이용한 대형 레이저 증폭기의 개발이 고출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근간이 됐는데요. 대형 광학 테이블 위에 광학 부품들을 설치하고 티타늄 사파이어 결정을 통과하면서 펜토초 페타와트의 초강력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증폭된 레이저 빔의 에너지 값과 시간폭을 동시에 측정해 레이저의 출력을 계산하는데요. 레이저의 출력 크기별로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100테라와트의 출력을 가진 펜토초 레이저부터 1페타와트, 1.5페타와트의 펜토초 레이저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초강력 레이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레이저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네, 여기서 만들어진 페타와트 출력의 레이저는 양성자나 전자를 발생 또는 가속하는 일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응용 연구도 똑같이 여기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응용 실험을 위한 공간이 따로 있고요. 여기에는 큰 타겟 챔버들이 있어서 이 타겟 챔버 내에서 양성자 발생이나 전자 발생 실험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응용 실험실에서는 관을 통해 레이저 실험실에서 발생된 초강력 레이저를 받아 실험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원통형 챔버는 양성자 실험을 위한 챔버인데요. 집속된 초강력 레이저 빔이 표적을 때리면 양성자가 가속되고 이를 통해 가속된 양성자와 고에너지 양성자 발생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각형 챔버에서는 전자빔을 가속시켜 고에너지 전자빔의 특성을 연구하게 됩니다. 반사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레이저빔이 포커스 돼가지고 구멍 속으로 다시 투과를 하게 돼 있어요. 양성자와 전자빔이 발생되는 과정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챔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모니터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컨트롤하게 됩니다. 왼쪽은 전자 에너지 중에서 고에너지 파트를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은 에너지 중에서 좀 전자의 저에너지 쪽을 찍고 있고 한 번에 다 못 찍게 돼 있어서 따로따로 지금 찍어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세계 최고 출력의 레이저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연구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4페타와트 레이저 출력의 레이저가 완성이 되면 기존의 1페타와트 레이저와 4페타와트 레이저를 사용해서 고에너지 감마레이 광선을 만드는 일을 우선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우주에서나 존재하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에 관한 그런 물리 현상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천체에 관한 연구들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고출력 레이저를 발생시키면서 만들어지는 양성자는 정확한 암치료나 나노물질 영상을 찍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전자 역시 나노물질의 물성을 파악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요.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응용과학에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레이저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융합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죠? 과학계에도 융합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생체가 가지는 뛰어난 기능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 로보틱스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는데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공학적 문제를 풀어가는 바이오 로보틱스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여느 공대 연구실 못지않게 공학도들의 열정적인 연구가 한창인 바이오 로보틱스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연과 공학을 융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연구실에 개코도마뱀이?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시길래 연구실에서 개코도마뱀을 키우는 걸까요? 그 개코 발바닥은 탈부착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자기가 붙였다 뗐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를 이제 옮기거나 다른 곳에 원하는 곳에 갖다 붙일 때 그 탈부착이 용이한 개코털로 가지고 붙여서 갖다가 또 떼어놓는 이런 특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코도마뱀은 발바닥에 나노 크기의 미세한 털을 갖고 있는데요.
유리나 천장에 거꾸로 매달릴 수 있을 만큼 접착력이 강하면서도 쉽게 떨어질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접착력이죠? 이 작은 조각이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서 얻은 선모의 일부분인데요. 현재 연구팀에서는 개코 도마뱀 발바닥의 선모를 이용해 미세 반도체 소자를 다른 표면으로 옮기는 과정인 전사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코 도마뱀 발바닥 선모의 어떤 부분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요? 개코 발바닥에는 크게 세타와 라멜라라고 불리는 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착력에 필요한 부분은 세타라고 하는 이 위에 털이 달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발바닥에서 털을 채취할 때 그때 이 밑에 있는 라멜라가 발바닥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밑에 쪽 라멜라 쪽으로 당기게 되면 접착력이 올라가서 소자를 붙일 수 있고, 이제 반대로 다른 쪽에 그 전사를 하게 되는 공정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밀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이제 원하는 곳에 전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먼저 2개의 실리콘 기판을 준비하고 1개의 기판 위에 옮기고자 하는 소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개코 도마뱀 발바닥의 선모는 유리판을 이용해 움직이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 접착력이 없는 부분을 유리판에 붙입니다. 이제 선모를 이용해 소자를 옮겨볼 건데요. 소자를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선모를 이동시키고요. 정확한 위치에 다다르면 선모를 당겨 소자를 선모에 접착시킵니다. 강한 접착력으로 붙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선모에 붙은 소자를 다시 옮겨볼 건데요. 붙이고자 하는 위치로 선모를 이동시키고요. 그 후 선모를 당겨서 실리콘 기판에 소자를 접착시키는데요. 성공적으로 옮겨진 것이 보이시죠? 이번에는 선모의 접착력 테스트도 함께 진행해봤습니다. 개코 도마뱀 발바닥 선모의 힘을 측정하는 건데요. 털을 떼고 붙일 때의 힘의 세기를 통해 접착력을 측정해봤습니다. 1뉴턴의 힘은 약 100g 정도의 물체를 옮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데요. 지금 접착력 테스트에서 작은 개코 털로 0.03뉴턴의 힘을 보였습니다. 이는 약 3.1g 정도의 반도체 소자를 옮길 수 있는 힘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 선모는 2개월 정도면 다시 자라는데요. 덕분에 이 선모의 접착력을 활용해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휘어지는 반도체를 원하는 곳에 뗐다 붙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로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복잡한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선모를 이용해 마이크로 크기의 태양전지 기판을 나뭇잎에 옮기는 전사와 방막 실리콘을 딱정벌레 날개에 옮기는 과정도 성공했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 기술은 어떻게 더 발전하게 될까요?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 개코의 어떤 자연 상태의 개코의 털이 얼마나 이렇게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거를 점점점 깨닫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똑같은 비슷한 재료로 똑같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비슷한 재료로 비슷한 특성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개코 도마뱀 발바닥 선모는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밴드나 접착제 등의 개발이 가능해서 실생활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개코 도마뱀 발바닥 선모만의 특별한 접착력을 활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랩톡 함께 해주실 광주과학기술원의 에너지 넘치는 연구원 3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으면 여기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연구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 이렇게 똑똑하다 할 만한 그런 분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학부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예, 뭐 토익은 한 900점. 예, 뭐 이 정도는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옆에 있어서 예. 옆에 분들 아무 말씀 없으신데요. 아마 저도 가짜라서 약간 예. 가소로우신가요? 네, 뭐.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고. 보통 다 모든 매학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요. 다른 연구소 인턴 경험도 있고. 남윤 씨는 어떠세요? 양쪽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는데. 저 또한 매우 유능한 성적으로 네, 잘 해서 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총장 장학생이십니다. 네. 그런 분 앞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안 하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자부심 넘치시고 자신감 넘치시지만 그래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연구원에 들어오는 게. 그러면 지스트에 들어올 준비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 있다.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나, 둘, 셋. 많이 힘드셨나 봐요. 뭐, 예.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하고 컨택 같은 게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학생이 우리 교수님 하시는 연구 분야에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통 전공 가지고 많이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파공학을 전공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로봇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진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 찾아뵀었는데 그때 좀 다른 교수님들 눈에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교수님만큼은 이제 그런 거 와서 배워가면서 하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예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 찾아뵈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믿어주신 거네요. 예,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다 전공이랑 그래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오신 건가요? 저 좀 독특하긴 한데 저는 기계공학이고요. 저는 로봇공학 전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연구는? 네, 뭐 예, 같은 연구실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네, 잘 맞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남자애들이 로봇 가지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커서 나는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뭐 이런 생각 하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일기장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때 어떤 로봇 관련된 영화를 보고 나서 쓴 일기가 있더라고요. 그 일기장에 보니까 로봇을 꼭 만들어서 이제 그 세상을 구원해야겠다. 구원해야겠다. 네,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일기가 있어서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네요. 어렸을 때부터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오늘 좀 범상치 않네요. 입만 열면. 남윤 씨는 또 네. 어떻게 아니요, 남다르셨어요? 그 손재주 좋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공학 쪽 이렇게 뭔가 그런 쪽으로 네 만들고 뭔가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로봇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말하자면. 네. 텔레비전이나 다른 것도 잘 다루시는 거예요? 네, 뭐 다룬다고까지 하기는 네, 네. 뭐 고치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해서 전자제품 뭐 이런 것도 막 매뉴얼 보면서 막 찾아보고 막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학부 시절 때부터 비슷한 계열의 연구를 하시다 보면 좀 특이한 습관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를 하면서 생겼던 특이한 습관이 있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쵸. 없을 수가 없죠. 네, 보통 다 있죠. 근데 왠지 또 묻기가 두려워지는 거 또 자랑하실 것 같아서. 그럼 전 재용 씨부터 여쭤볼게요. 어떤 특이한 습관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바이오 로보틱스라는 경우에는 생체 모사형 로봇을 연구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곤충들의 이런 움직임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로봇으로 만드는 걸 또 연구를 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파리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 제가 날개짓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이렇게 가끔씩 보기도 하고 저게 연구로서 이상해서 네, 표정 관리가 안 됐나요? 네. 그런 곤충들의 움직임들을 보면 제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도 가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저거를 연구 주제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게 되고 곤충들 하나하나가 다 연구 재료가 되는 거네요. 그럼 막 여름철에 모기 잘 안 잡고 관찰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해충은 그래도 웬만하면 잡는 거를 곤충에서 신기하다. 그럼 뭐 특별히 이렇게 인상 깊었던 곤충과 관련된 로봇이나 아니면 혼자
좀 해봤으면 했던 게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거는 있는데요.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금쟁이가 그 물을 박차고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다른 형태의 로봇에도 그 같은 동력학적 구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를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연구까지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이젠 연구 오타쿠? 그럼 태훈 씨는 어떤 특이한 습관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나 이 뮤지컬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로봇에 관한 내용이 정말 많아요. 이제 로봇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했을까 하는 거를 분석하고 있느라 영화의 스토리를 놓치기도 하고 그런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럼 좀 아직도 어렸을 때를 사는 그런 기분도 드실 것 같아요. 로봇 보면 좋아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쁘고 멋있고 그다음에 정말 세상을 구원해줄 로봇 같은 네, 그런 생각이 지금도 가끔씩 들곤 합니다. 일기장 쓸 때 태훈 씨가 아직도 이렇게 몸만 커서 있는 것 같아요. 또 분야가 분야인 만큼 꼭 개발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앞으로 내가 꼭 개발하고 싶은 것은 네모다. 여기 네모에 들어갈 말 써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아까 순수했던 소년이 아직도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로봇. 어떤 아름다운 로봇이요?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이 로봇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가 하는 게 정해지지 않아서 딱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또 그 어느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아니면 아름다운 움직임을 갖고 있다. 라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로봇 분야의 피카소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드려야 할까요? 그럼 남윤 씨는요? 네, 요새 이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스마트워치 막 이런 거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피부에 붙여서 사람의 이제 상태를 이제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를 스마트 패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은 잘 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처럼 스마트폰처럼 그냥 정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필요한 그런 물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냥 아예 패치 자체가 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남윤 씨가 개발하실 거죠? 네. 저는 이제 모양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로봇이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의 로봇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걸 한번 미래에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왠지 태훈 씨랑 같이 연구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모양을 아름답게. 그래도 로봇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꿈꾸고 있다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정 넘치는 연구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